안녕하세요. 곽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 형사재판 첫 번째 기일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열리는 걸 형사재판이라고 하고요. 검사의 구 공판으로 정식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는 벌금보다는 실형을 구형할 것을 예상을 하고 공판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보통 벌금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안인 경우에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고 이에 따라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는 한 약식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 시작하게 되면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서 공소장만으로 우선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기일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받았던 수사, 그리고 검찰에서 받았던 수사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경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검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무죄 추정 원칙 하에서 정치적인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피고인에 대해서 범죄가 이미 성립했다는 예단을 주지 않기 위한 형사소송법적인 절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검찰에 대해서 증거 기록을 연락 등사 신청한 후에 그 기록을 받아본 후 검토한 후에 첫 번째 변론 기일에 임하셔야 됩니다. 증거 기록을 다 받았다면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동의한 증거는 재판부의 증거 조사를 거친 후에 재판부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동의 안 했을 때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말 그대로 증거 조사를 한 후에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다면 재판부가 볼 수 없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한 그 적용 법조 그리고 법조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에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방향이 있거나 아니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이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 그 의견으로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임을 적시를 해서 관련된 형사소송법도 적시한 후에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회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사항들을 적시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범죄 사실 전부 인정하는 경우라고 증거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보통 실무상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경우 증거도 대부분 전부 동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내 범죄 사실과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적시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했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이 폭행을 수반한 재물손괴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범죄 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즉 공소장에는 재물손괴죄만 올라와 있었고 증거 기록 내에는 이 폭행에 관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근데 폭행에 관한 증거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 사건은 이 범죄 사실과 연관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범죄 사실에 이르게 된 전제 사항 정도로만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적시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첫 번째 기일이 열리고 그날 변론 종결을 하게 되고 다음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료들을 전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 범행 행위에 이르게 된 어떤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가족 관계가 어떤지 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등 그 많은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양형 요소를 주장해서 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부인하는 사실에 대해서 짚어주고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만약 인정하게 돼버리면 실제로 처할 수 있는 죄보다 더 중한 죄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인하는 사실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그 부인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가 한 사건인데요. 소장에 행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일부분 좀 다른 사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와 증거들을 준비해서 제출한 사안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재판부에서도 바로 공소장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 전략을 제대로 짜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억울하고 죄를 다 부인하는 과정 중인데도 뭐 경찰 조사나 아니면 검찰 조사 중에 내가 뭐 일부 죄를 인정하는 태도로 말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시작하기 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로 이 내용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내용 부인하게 되면 그 증거는 재판부가 볼 수 없게 되거든요. 또한 어떤 피해자의 진술 조서가 있다면 그 피해자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만약 피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진정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피해자가 만약 나와서 진정성립을 인정을 해야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가 나와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거짓말하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거에 대한 모든 의견을 마친 후에는 앞으로 변론에서 내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해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도 이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알아야 그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 심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쟁점을 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해 나갈 것이라는 입증 계획을 설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1심 형사재판 첫 번째 기일 전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뢰인분들이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부인하게 되면 이게 형이 가중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묻는데 답을 말하자면 아닙니다. 다만 증거도 없이 계속 부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가중 요소는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탄탄한 변론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이걸로 인해서 내 어떤 혐의 사실이 가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인신 구속이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할 뿐만 더러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집요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그 입증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